이 물건이 물건 번호가 9개입니다. 이 사건 번호가 틀린데 또 6층에 또 하나 나온 게 또 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경남 진주시 가자동에 있는 상가 빌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해서 9번까지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생이 이제 봤던 이 시점은 다른 거는 다 매각이 되고 5번, 6번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한 번 더 유찰돼가지고 1억 9,988만 5천 원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평수가 302호 같은 경우에는 거진 60평이고요. 그 301호 5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44평, 거의 45평이죠. 거의 1억 5천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가 소자본을 해가지고 월세 수익이 나는 물건을 좀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빌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용산이 이렇게 발표하면서 용산 주유해가지고 빌라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물건들도 입찰 들어가는 거는 저는 되게 찬성을 합니다. 이번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한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빌라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소자본으로 해가지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물건들이 1년에 그래도 한 10건 정도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입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가가 4억 8,800인데 여기에 지금 4번 유찰돼가지고 거진 2억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었어요. 교생한테 이 물건 한번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조사 했을 때는 매물이 올라와 있는 건 없더라고. 근데 현장 가니까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게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진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먼저 이렇게 배치도를 한번 보면은 301호가 오른쪽 편에 있고 302호가 왼쪽 편에 있어요. 위치를 이렇게 보시면요, 도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전면 상가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자지도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쪽에 풍경채 아파트가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주공 3단지가 한시 방향에 있어요. 여기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이 상권을 이제 소비시키는 데는 큰 세대수라고 보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권을 이용하는 그 수요층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계약을 했을 때는 이 상권이 활발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방학 시점이 되면은 계약했을 때보다는 상권이 좀 죽어들어가요. 소비가 좀 많이 준다는 거죠, 방학 시점에는. 그리고 동선을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작은 출입구가 있고요, 이쪽에 큰 출입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주 상권은 어딜 것 같냐면은 이쪽에 스타벅스 있는 요 자리 있죠. 메인 상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 들어갔던 이 물건은 그 상권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는 상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내 물건이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 내 물건 위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메인 상권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메인 상권에서 내 45평이나 60평을 알아봤을 때에 여기에 지금 월세 매물이 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얼마에 받느냐. 그러니까 메인 상권이 2층 이상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302호, 301호잖아요. 메인 상권이 2층, 3층, 4층이 여기가 지금 200만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200만 내는다 그러면은 메인 상권부터 먼저 빠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놓는 거는 200만이라 그러면은 나는 뭐 190만이나 180만 내는 거, 거기서 좀 가격 조정이 들어가야지 내 상권에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예. 그러니까 상가를 조사를 할 때는 이 메인 상권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갔을 때는 이쪽 메인 상권에도 매물이 있었어요. 60평대가 그 4천에 170, 3천에 뭐 18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3천이나 4천이나 이렇게 보증금 해가지고 160에 이렇게 내놓는데 가격 조정을 10만 원 정도는 내가 조정해준다라고 해가지고 150까지는 맥시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최소한 우리가 150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월세 시세를 이제 파악을 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5% 정도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부동산지 얘기하는 게 여기는 매물도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팔리는 입지인데 4.5%대에서 그 수익을 잡아주면은 바로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5%대에서 잡아주면은 경쟁력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기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계산기 한번 열어볼게요. 302호가 60평이 내가 150으로 월세를 세팅을 했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1,800만 정도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서 5%대의 그 수익을 그 사는 사람한테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3억 6천이 5%대 잡아준다 그러면은 팔 수 있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교육생이 떨어졌어요. 교육생이 이제 적었는 가격은 그 2억 1천에서 2억 2천 사이로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그전 유찰가가 2억 4,980만 원이니까 진짜 여기 상가에 고수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2억 4천은 넘겨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등하고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그전 유찰가에서 한 50만 원 더 적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꼭 받고 싶었는 거지. 그러니까 거진 2억 5천에 이렇게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2등하고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됐든 제가 볼 때는 잘 받았는 물건입니다. 못해도 시세 차익을 1억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2억 5천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즘 대출 내면은 이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금리가 되게 낮아가지고 그 3.5%대에서 내가 금리를 책정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출은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소 80% 나와요. 대출이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감정가의 기준으로 나와요. 감정가. 이 감정가에서 최소 50%, 많이 준다 그러면 60%. 그러니까 최소 5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정가가 4억 8,800이면은 2로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2억 4,4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놓은 입찰가는 2억 5천이니까 여기에 최소한 80%는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오는 대출은 거진 2억 정도는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산기 한번 또 들어볼게요. 2억 곱하기 3.5%라고 그랬죠. 3.5%는 1년이면은 이자가 7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 이자로 한다 그러면은 12달러로 나누면 되죠. 700 나누기 12 하면은 거진 58.333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0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1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를 갖고도 월세 받으면은 90만 원 정도는 한 달 수익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보증금도 받잖아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최소 3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대출을 2억 정도 했다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회수한다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거는 2천만 원. 물론 여기 취득세도 들어가겠죠. 취득세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 돈 들어가는 거는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3천만 원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은행에 적금해가지고 한 달 그 90만 원 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90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1년에 1,080만 원이 월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내 돈 3천만 원. 그러면 이건 뭐 36% 정도 나오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최소 금액으로 내가 수익률이 좋은 걸 찾으려고 하면은 이런 물건들도 있으니까 시세 조사해가지고 입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물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전년 면적이 133평, 거의 뭐 134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감정가가 10억입니다. 4번 유찰돼가지고 4억 2천에서 시작하는 물건이에요. 이거는 또 다시 현장을 가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현장에서 놓친 부분이 현장 가가지고 임차인을 안 만나봤어요. 여기 근데 임차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교원 구문학습 이것도 본사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유만 없다 그러면은 계속 이쪽에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은 현장을 봤는데 임차인을 못 만났거든요. 현장 가가지고 보니까 안에 집기하고 사람이 있는 거는 확인을 했대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쪽에서 영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못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근데 만약에 지금 영업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괜찮은 물건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평수가 134평이지만 101호를 지금 다 터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보면은 이쪽에 학습지 선생님들이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130평 정도 되잖아요. 어차피 둘 다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40평씩 40평씩 구분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뭐 3개 다 이렇게 월세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플랜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개인적으로 현장 가가지고 조사하는 데에서 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저한테 체크 받으셔가지고 입찰가도 같이 선정해가지고 입찰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전화를 한번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오늘 믹수 씨가 받았는 물건을 한번 볼게요. You say come over, let's have a little chat.